배관 지지장치에 필요한 조건. 배관 지지장치는 배관과 피복제 중량을 합친 중량을 지지하는 데 충분해야 됩니다. 외부 충격에서도 경고해야 되고 온도 변화에 대한 신축도 적합해야 됩니다. 배관 시공에서 구배, 즉 기울기 조정이 간단하게 될 수 있도록 배관 지지장치가 구성이 돼야 되고 지지 간격은 배관 광량에 따라서 적당해야 됩니다. 지지장치 종류는 행거, 스포트, 리스트레인스, 브레이스, 기타 등으로 나누는데 각 종류별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거는 위에서 내려서 중량을 걸어서 지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리지드, 스프링, 콘스턴트, 행거로 정리가 되는데 리지드는 수평 방향에서만 지지를 할 수 있고 스프링은 변이기가 작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콘스턴트는 상하, 좌우 이동 방향을 변이가 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행거 장치의 지지입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지지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의 합계 중량을 지지하는 데 충분한 재료 맞습니다.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견고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관의 신축에 대해서 적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관 시공 시 구배에 대해서도 조정이 간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지장치의 전체적인 기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관 지지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방금 풀었던 문제이고요. 배관 지지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 틀린 것은 가급적 기존의 볼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중하지는 곳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는 곳에 지지점을 정해야 됩니다. 밸브나 수지장 근처는 가급적 피합니다. 밸브나 수지장 근처에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부러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대 동력의 발생이나 드레인 배출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됩니다. 예. 지지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는 3번 수직관 근처를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로 배관 지지 설치에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중량이나 계정기 등의 경우에는 가까이 설치합니다. 밸브 수직관 근처에 설치하는 것처럼 곡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수직관 근처를 떨어져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지지합니다. 분기관이 없는 경우는 신축 고려하여 지지하는 게 맞습니다. 있는 경우는 신축을 고려합니다. 지지는 되도록 기존 볼을 이용한다고 앞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 잘못된 것은 곡면부가 있는 경우에는 고핀부에서 가까이 설치한다. 파이프렉의 결정 조건으로 틀린 것은 배관의 구경이 크냐 작으냐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마찰 저항은 배관 내의 저항이므로 지지장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유체의 온도에도 파이프렉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 전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앵글, 한봉, 평강 등으로 만들어 파이프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지물 장치하기 위해서 천정, 바닥, 벽 등 콘크리트 등에 매설하여 두는 금속을 뭐라고 합니까? 인서트라고 합니다. 인서트를 박아놓고 행거링을 하든지 스포팅을 하는 겁니다. 관 지지장치 필요 요건이 아닌 것은 지지제재 간격이 배관 간격에 따라서 적정해야 됩니다. 외부도 충격과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관의 신축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복제를 포함한 배관의 자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관 지지장치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지장치 종류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거, 스포트, 리스트, 브레이스, 기타로 이어 슈즈, 러그, 스커트가 있는데 행거는 리지드 행거, 스프린트 행거, 콘스턴트 행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행거는 일반 행거, 절연 행거, 롤러 행거, 스프링 행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볼 수 있고 U-볼트, 스포트에서 배관과 지지장치를 고정해주는 볼트, 절연 볼트, 그 다음에 인서트, 먼저 박아놓고 여기에 고정해야 되는 구조장치가 인서트이고, 인서트를 박지 못한다면 구조물에다 구멍을 뚫고 세트 앵커나 스트롱 앵커를 고정해서 행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 행거 지지장치에서 결국은 신발이라는 얘기예요. 배관을 잡아주고 움직이지 않게 변이를 적게 해주기 위해서 렛팅 슈는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고, 앵커 슈는 밑에 반달 모양으로 받쳐주었습니다. 가이드 슈는 좌우측에도 잡을 수 있게 가이드를 준 슈가 되고, 절연 슈는 절연제로 커버된 슈를 쓴다.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지장치의 종류 중에서 서포트, 밑에서 위로 받쳐 올릴 때 서포트 배관계를 아래에서 위로 지지할 때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 스포트, 롤러 스포트, 파이프 슈, 리지트 스포트. 이 중에서 스프링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롤러는 앞뒤로 신축에 대한 부분이고, 파이프 슈는 영구히 고정하는 지지장치이고, 리지드 스포트는 H빔으로 만든 것으로 옥외 등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배관을 한 번에 지지하는 것을 리지드 스포트, 다목적 스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슬리브를 설치할 때 우리는 슬리브도 배관 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욕실, 주방 등에 슬리브를 묻어서 배관이 지나간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는 행거에 있는 슈의 그림을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90, 60, 30도의 직사각형 모양의 브래킷의 길이는 코사인 각도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0, 60, 30도일 때 코사인 60도의 길이는 얼마이냐? 1.2m이다. 우리가 이거는 뭐 수학입니다. 이거는 설리라기보다는 강성이 큰 H빔으로 만든 배관 지대, H빔이 나오면 뭐다? 리지드 스포트다. 리지드, 답 2번 리지드 스포트입니다. 스프링 스포트도 있고 있는데 리지드 스포트입니다. 배관 지지구 중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의 진동, 추격 작용 등에 대한 충격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면 브레이스입니다. 브레이스. 완충기는 배관 내 추격작용 안전 밸브 등이 완충기이고요. 브레이스는 진동을 흡수해 배관을 전달되는 걸 방지하는 것을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브레이스.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리스트레인트. 배관의 상하 좌우 이동을 제한하는, 구속하는 게 리스트레인트입니다. 리스트레인트. 앵커는
한 부분에다가 완전히 구속한 지지 부분을 완전히 고정해 사용하는 것이고, 스토퍼는 직각 이동을 구성하고 나머지 방향은 자유로울 것은 스토퍼입니다. 가이드는 축과 직각 방향은 이동 구속하고 축 방향은 허용하는 것이 가이드입니다. 안내하는. 스토퍼는 나머지 이동만 자유스러운 겁니다. 앵커는 고정, 스토퍼는 축과 직각 방향 고정, 나머지 방향 이동하는 것이고요. 가이드는 신축 위험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앵커, 스톱, 가이드. 리스트레인트의 종류는 앵커, 스톱, 가이드가 있고, 앵커는 한 포인트, 스톱은 직각 포인트, 가이드는 신축 위험의 축 이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브레이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예제 문제 나왔습니다. 배관계 진동이나 추격작용에 의한 충격을 감소해 완화, 흡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브레이스. 펌프 압축기 등에 쓰는 것을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브레이스 종류는 방진구와 완충기가 있습니다. 브레이스에 관한 설명 중으로 틀린 것은, 브레이스는 구조에 따라서 스프링과 유압식이 있고, 스프링식은 온도가 높지 않은 배관을 사용하고,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기와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기가 있습니다. 브레이스의 종류, 진동 방지 방진구, 충격 완화의 완충기. 유압식은 배관의 이동 대항이 크므로 규모가 작은 배관, 유압식을 쓴다는 것은 규모가 큰 배관의 브레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배관의 진동이나 추격작용에 의한 충격 등의 감소에 완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지지장치는 뭐라고요? 브레이스. 압축기나 펌프의 배관의 진동을 잡아주는 것이 뭐다? 브레이스. 브레이스 종류는 방진구, 완충기가 있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빈도수가 높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레인스의 종류입니다. 리스트레인스 종류는 완전 고정하는 앵커, 축방향으로만 이동하게 하는 스토프, 그 다음에 신축 위험에 대해서 축방향 안내해주는 가이드,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브레이스는 펌프 압축 기정에 진동을 흡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배관의 이동 구속을 제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레스트레인트 종류가 아닌 것은 방금 풀었던 문제에 똑같습니다. 앵커, 스톱, 가이드, 리스트레인트, 앵커, 스톱, 가이드입니다. 출제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글 환봉 평강으로 만들어서 파이프 이동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천정 벽 등에 매설해지는 금속을 뭐라고 하냐? 앞에서 나왔습니다. 인서트. 뭐라고 한다? 인서트. 다음 중 배관 구배 조정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배관 구배 조정에 가장 적합한 것, 우리가 행거 중에서 턴버클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배관 구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나사와 왼쪽 나사가 되어 있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속품은 턴버클입니다. 턴버클이라고 턴버클이라고 합니다. 계측기의 구비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계측기는 압력계, 온도계 등등이 있을 것이며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고 경제성이 좋고 직업 보수가 쉽고 기록이 가능하고 연속 측정이 가능한 것이 계측기기의 구비 조건입니다. 계측기의 종류는 온도계, 압력계 등등이 있는데 뒷장으로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계측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나온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앉는 것, 근거리 지지 및 기록이 가능하고 구조가 복잡할 것, 구조는 간단해야 됩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경고성과 신뢰성이 높고 경제적일 것, 맞습니다.
설치장소 주의 조건에 대해서 내구성이 있을 것, 정밀도가 높고 취급 및 보수가 용이할 것, 개척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6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팽창 개수가 다른 두 종의 금속을 결합시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굽히는 정도가 다른 점을 이용한 온도계는 개척기 온도계 중에서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가 두 개의 금속을 결합시킨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 똑같은 문제로 두 개라서 출제 빈도가 3개, 6년 정도, 6년에 3개 정도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기 종류로 온도계는 접촉식,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접촉식은 유리, 우리가 보통 보는 유리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로 나타내는데, 바이메탈 온도계는 두 종의 얇은 금속판을 밀착시킨 거다. 압력식 온도계는 최적 평창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 온도계, 서미스트, 열전 온도계, 제레콘, 서모킬러 등이 있는데요. 저항 온도계는 니켈, 크롬 니켈, 백금 층온 저항계, 니켈 층온 저항계, 전선으로 만들어서 저항 값으로 온도를 재는 것을 저항 온도계라고 합니다. 서미스트는 니켈, 코발트, 망간, 철, 구리 등의 금속 산화물을 이용해서 반도체로 만들어서 요걸로 온도 차를 찾아내는 것을 서미스트라고 합니다. 열전대 온도계는 제백 효과. 어떤 금속의 온도 변화를 열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제백 효과라고 합니다. 이 제백 효과를 통해서 온도계를 제작한 것을 열전도계 온도계라고 하고요. 제로콘 온도계, 점토, 규석지, 금속 산화물로 벽돌의 내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레콘 온도계입니다. 서모킬러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종이 색지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모킬러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출제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이종의 금속선을 양쪽 끝에 집합하여 만든 것으로 이 양점을 서로 다른 온도계로 유지시켰을 때 발생되는 기전력을 전이차로 한다. 기전력을 전이차로 한다. 무슨 온도계? 열전 온도계, 제백 온도계, 열전 온도계입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온도계는 방사 온도계입니다. 방사 온도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우리 복사 온도계를 채취할 때 방사 온도계를 쓰는데요. 복사열을 이용함으로 방사 온도계입니다. 이번에는 비접촉식 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광고온 온도계, 광정관식 온도계, 방사 온도계, 색 온도계가 있습니다. 앞에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요. 금속선을 양끝에 접합해서 만든 온도 측정기는 열전도 온도계, 스테판 볼츠만을 쓴 온도계는 비접촉식 온도계 중에서 무슨 온도계? 방사 온도계. 스테판 볼츠만 법칙. 예제 문제 한 번 더 살피고 갑니다. 이번에는 계측기 중에서 압력계입니다. 압력계. 1차 압력계, 2차 압력계로 나누는데 1차 압력계는 액주식, 심종식, 자유피스톤형 3가지로 나누고요. 액주식은 단관식, 유관식, 경사관식. 심종식은 아르키메디스 단종식과 복종식 압력계로 나누고, 자유피스톤 압력계는 부르동관 압력계의 교정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2차 압력계의 종류로는 탄성과 전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압력계는 부르동, 벨로즈, 다이어프램, 캡슐식의 압력계가 있고요. 전기식은 전기 저항, 피에조, 스트레인 게이지 등의 압력계가 있습니다.
압력계 설치 시공 방법으로는 고압 라인 압력계는 뭘 설치한다? 사이폰관을 부착해서 불호동관을 보호합니다. 무슨 관? 사이폰관. 사이폰관은 압력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해서 직접 압력이 닿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관을 무슨 관? 불호동관이라고 합니다. 유체 맥동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댐퍼? 펄세이션 댐퍼를 펄세이션 댐퍼가 불호동관 역할을 하는 거죠. 압력이 유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체가 압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압력계의 설치 위치는 우리 눈높이 1.5m가 가장 좋다. 설치 위치를 그렇게 잡아서 시공을 하도록 합니다. 압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압란에는 뭐 설치한다? 사이폰을 설치한다. 유체 맥동일 때는 맥동 댐퍼. 맥동일 때는 펄세이션 댐퍼죠. 펄세이션 댐퍼, 맥동 댐퍼. 부식성 유체에서는 경막 또는 실포트를 설치해서 압력에 유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다. 현장 지시 압력계 설치 일반적으로 얼마? 1.5m 높이가 적당하다. 압력계 시공 시 유체 맥동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압력계 맥동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것은 펄세이션 댐퍼, 맥동 댐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압력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사이폰관, 펄세이션 댐퍼, 위치 1.5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탄성식 압력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탄성식 압력계는 방금 봤습니다. 불호동관 벨로즈 다이어프램 캡슐. 그럼 답이 뭐죠? 피스톤식은 어디에 쓰는 거다? 압력계 배관 시공 시에 유체 맥동을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것은 펄세이션 댐퍼다. 유체 맥동 압력계 설치 시 펄세이션 댐퍼다. 시공 시 시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압력계 고장에 대한 예비 방법, 즉 사이폰관과 펄세이션 댐퍼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량계는 집적식과 간접식, 그 다음에 유속식, 기타 유량계가 있는데요. 집적식과 간접식으로 나누면 집적식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량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식 유량계로 오벌 기어식, 루츠식, 로타리 피스톤식, 로타리 베인식, 습식 가스미터, 왕복 피스톤식 등이 집적 유량계에 해당이 되고, 간접식 유량계는 차압식 유량계로 차압식과 면적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유속식과 차압식, 면적식, 유속식 세 가지로 나누고요. 차압식 유량계는 베르누이 정리로 유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오리미터, 플로우 노즐, 벤트리미터. 면적식은 부자식과 로미터식, 고전도 유체, 기름 같은 유체에서도 유량을 잴 때 면적식 유량계로 유량을 잽니다. 유속식은 피토관 유량계, 임펠러식, 열선식 유량계가 있습니다. 피토관은 전압과 정압의 차로 유량을 계산하고요. 임펠러식은 회전차로 지나가면 회전차에 닿아서 돌아가는 속도를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접선식은 수도미터고 충격식은 가스터빈식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유량계로는 전자식 유량계,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한 전자식 유량계, 와류를 일으켜서 주파수 특성으로 읽어내는 와류 유량계, 그 다음에 초음파를 흘려서, 초음파가 도플러 효과거든요. 초음파를 흘려서 유량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관 부속 재료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2강까지 수업이 정리되었습니다.